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돈키호테의 중요한 두 인물은 이제 돈키호테와 산초인데요. 우리는 돈키호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초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라는 것은 작품을 그냥 읽는 거와 좀 깊이 있는 거와의 차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는 산초는 뚱뚱한 사람, 키가 작고 그리고 현실주의자다. 그 다음에 음식을 지나치게 원한다.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은 돈을 원한다. 뭐 돈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책을 좀 더 깊이 읽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인 산초의 어떤 모습은 특히나 그 풍차의 이야기죠. 풍차를 보고 산초는 저걸 풍차라고 했고 돈키호테는 저걸 보고 거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인물이 산초라고 얘기했죠. 근데 작품을 잘 읽어보면 산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음식과 돈이라기보다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산초라고 하는 인물은 시종이죠. 시골의 농사꾼이었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낮은 사람이었고 돈키호테를 따라나선 시종이었죠. 이 시종이 어떤 섬에 어떤 왕국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상주의자죠. 왜? 산초가 그것에 도달하기로는 참 어렵게 보이니까요. 오히려 돈키호테가 그 명예와 권력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산초가 어떤 통치자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주의자로밖에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실은 이 작품은 보통 이제 다른 기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현실주의자적 생각, 모습과 이상주의자적 모습이 하나는 돈키호테로 발현되고 하나는 산초로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끼오티사시온, 산티피카시온, 산초화 또는 돈키호테화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현실주의자다, 이상주의자로다 하면서 나누기는 사실 어렵죠. 어느 순간에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상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산초는 우리한테 오해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돈키호테 1권, 2권에 보면 산초가 많이 이제 오해받고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돈키호테 1권에서 이제 친구 마을의 그 이발사와 신부가 이 마을을 떠난 돈키호테를 어렵게 집으로 돌려보냈죠. 데려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조카와 가정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갈까봐. 그런데 가장 경계한 인물이 산초였죠. 산초가 혹시 또 주인을 꼬드겨서 이 돈키호테가 또 방랑자의 모습으로 떠날까봐. 근데 마침 산초가 돈키호테 집에 도착하죠. 그러자 이 조카가 이제 꾸짖게 되고 나무라게 되는데요. 그 썩을 놈의 섬 때문에 숨이 막혀 죽겠구려. 조카들이 말했다. 죄받을 아저씨, 그래 섬이란 게 뭔데요? 그게 무슨 먹을 거랍니까? 먹을 것만 찾는 먹보, 이 식충
아저씨야 라고 산초한테 막 대들죠. 그러니까 산초가 먹을 것은 아니야. 산초가 말했다. 통치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선호도시를 지배하는 것보다도 궁중의 선어 재판관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어. 나 그걸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산초에 대한 오해는 이 먹는 식충이냐라고 하는 조카의 말. 먹기 위해서 당신은 섬을 통치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초에 대한 오해. 근데 산초가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한 마을에 마을을 통치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큰 왕국, 큰 도시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no es de comer, sino de gobernar. gobernar. 어떤 것을 통치한다는 뜻이죠. 난 통치하겠다는 것이야. 라고 산초가 실제로 고백을 하게 되죠. 한편 산초는 이 먹는 문제와 돈의 문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산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먹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원하죠. 탐하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살짝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고 돈키호테는 또 안 먹겠다고 하고 산초는 또 살짝 숨어서 또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상황은 이제 돈이라든가 그러니까 금호 하나 음화가 있을 때 산초는 주머니에 살짝 집어넣죠. 돈키호테가 살짝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살짝 슬며시 자기 주머니에 넣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에라 모레나 산에 들어갔을 때 어떤 미친 젊은이가 뭐 이렇게 산을 막 휘젓고 다니죠. 근데 그 젊은이가 놓고 간 가방 안에 있던 금화를 산초가 살짝 집어넣게 되죠. 돈키호테 2권에서 산손 까라스코라고 하는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사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산초 돈키호테 마을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는 돈키호테 1권에서 읽었던 독자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그 집으로 불러서 물어보게 되는 와중에 이 독자들의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백에스쿠도 그 시에라 모레나 산에서 주웠다고 하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 하면서 산손 까라스코가 특히 산초한테 물어보죠. 근데 산초는 그 대답을 피하고 그 질문이 안 나오기를 자꾸 원했는데 자꾸 이제 산손 까라스코는 그것을 추궁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신과 제 처 그리고 제 자식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는 거기 이어서 이제 하는 소리는 제가 돈키호테 나리를 모시고 이 길 저 길 돌아다니며 헤매는 동안 제 처가 그 고생을 참고 기다려준 이유가 바로 그 돈 때문입니다. 만약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당나귀도 잃고 돈도 한 푼 없이 집에 돌아온다면 비참한 운명이 저를 기다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나귀 문제도 이제 있었는데요. 당나귀가 없었던 당나귀가 갑자기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돈을 챙긴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산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자기는 그런 돈이나 먹는 것에 그렇게 치우쳐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권에서 다시 이제 나갈 때 이 산초와 그 부인 테레사 간의 부부싸움이 있죠. 나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하는 그 테레사 산초 부인의 말에 산초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서
돈키호테와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됐지만 산초가 돈키호테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내세우는 게 금융 문제죠. 그래서 돈을 매달 달라. 그 돈도 현장에서 주지 말고 이 집, 그러니까 이제 돈키호테 집 같은 마을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을에서 직접 쉽게 얘기하면 매달 이제 월급을 송금해달라. 그런 얘기죠. 직접 현금으로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돈키호테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기사들의 그 시종과 기사의 관계에서 돈으로 엮여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돈 때문에 기사를 따라오는 시종도 없고, 이 기사는 시종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 응? 서로 그 어떤 충성심, 그리고 뭔가 얻었을 때 이 기사는 자기가 챙기지 않고 시종한테 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상적인 기사와 시종의 관계인데, 산초가 자꾸 이제 월급을 얘기하게 되니까 난처하죠. 그렇게 둘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산손가락스가 나타난 거죠. 그 이제 살라만카에서 공부하온 학식이 있는 젊은이가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는 돈키호테를 따라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돈키호테 입장에서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산초한테, 야, 이 젊은이가 나를 따라오겠다는데 너는 돈 받겠다 하고, 이 사람은 돈을 안 받고도 나를 따라오겠다는데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을 관계가 확실히 바뀌어지면서 산초가 이제는 사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내 돈을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주인님을 따라서 나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 안에는 내가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숨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의 7장에 보면은 소인이 제 급류에 대해서 덜 내라 흥정을 한 건 집사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야 하죠. 나 또한 어딜 가나 남자이므로 남자인 걸 부정할 수가 없고, 내 집에서도 어떤 불상사가 있든지 간에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난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제발 나를 떨쳐내지 말고 저와 같이 모험을 떠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음식의 문제, 돈의 문제에 집착해 있다기보다는 산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남자로서 한번 태어난 남자로서 내가 추구하는 바였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돈키호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명예를 권력을 추구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둘시네아 여인, 둘시네아 공주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섬 통치를 제안받았을 때 돈키호테가 그걸 원했다면 본인이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산초한테 그걸 하게 하고 본인은 빠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돈키호테는 이 권력과 파워, 힘과 명예를 추구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초가 이렇게 현실주의자라고 하지만은 이상주의자로서 추구한 섬을 실제 자기가 통치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와중에 이제 본인이 목숨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깊이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는데요. 섬에서 나오면서 그 자기 당나귀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초는 전박이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이마에 화해의 키스를 하며 온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말했다. 이리 오게나 나의 동반자여. 여기서 이제 전박이는 당나귀죠. 나의 친구여, 내 수고와 비군을 함께한 친구여.
내가 그대와 마음이 잘 맞아 다른 생각 없이 그대 마구나 수선하고 챙기고 그대의 그 조그마한 몸뚱이나 먹여 살릴 걱정이나 하고 지내던 때의 내 시간이 하루하루가 세세년년이 행복했었지. 그러나 그대를 떠나 야심과 오만의 탑으로 내가 올라섰을 때 내 영혼 속에 수천의 수고와 수천의 빈곤, 수천의 불안이 쳐들어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맞지 않는 그러한 그런 어떤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매 순간이 고통이었고 불안에 휩싸였다. 결국 나는 역시 사소하지만 너 당나귀를 케어하고 먹이를 주고 그런 사소한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산초는 깨닫게 되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산초가 그것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간이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돈키호테 산초는 모험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산초의 부인, 산초의 가족은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초가 뭔가 총독이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키호테도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 그 전투를 하면서 지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 산초 역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초의 부인 테레사는 이제 정신없이 가서 남편을 맞이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남편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 닥쳐 테레사, 돈은 벌어왔어. 그게 중요하잖아. 그것도 순전히 내 노력으로 아무에게도 피해 입히지 않고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돈키호테 2권의 73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르미 인두스트리야. 내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해왔다는 것이고 신 나뉴 데 나디에 아무한테도 그런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돈을 벌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벌어왔냐면은 지금 돈키호테는 그 2권의 중반부터 어디에 꽂혔냐면은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려서 이 추한 못생긴 시골 아가씨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그 마법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그 마법사로부터 듣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산초가 3,300대의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돈키호테도 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산초는 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매를 맞아야만이 이 둘시네가 마법에서 풀려나오는지 산초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맞으려고 하고 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맞겠다 하고 하니 또 돈키호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맞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초는 그 스스로 내가 내 몸을 때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저기 보면은 산초는 소리만을 질렀지 자기 몸을 결국 때리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돈키호테 입장에서는 뭐 산초가 소리 지르든 어떻게 하든 간에 3,300대가 된다 하면 그 둘시네가 깨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깨어나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산초가 자기 몸을 때리든 안 때리든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돌아올 때까지 둘시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산초는 3,300대에 대한 대가는 돈키호테부터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인 테레사가 잔뜩 실망한 모습으로 있는 상황에서 산초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내 포르미 인두스트리아, 내 힘으로, 내 몸으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신 다뇨 네 나디에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그 돈을 벌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산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초가 그 섬의 통치자를 원했다.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그 명예욕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신분 상승을 원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주의자였었구나. 그리고 실제 작품 속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 권력과 명예는 이렇게 됐고 또 돈이라는 것은 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번 돈만이 진정한 나의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산초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